뉴욕 뉴저지 항만청이 10년에 걸쳐 총 350달러를 투입하는 JFK, 라과디아, 그리고 뉴욕 공항에 대한 시설 공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시에서 세입자를 대상으로 범죄 기록을 조회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안이 통과될 전망입니다. 미국 고용시장에서 기업들이 기술과 경험에 더 초점을 맞춰가며 4년제 대학 졸업 학력 요건이 사라져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에서 단기 취업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발급되는 H2 비자가 한국을 포함해 88개국 대상으로 갱신됐습니다. 미국에서 총기폭력 범죄가 늘어나는 가운데 주변국들이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미국에 대한 여행 경보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웨스트체스터에서 출발한 경비행기가 워싱턴 DC 인근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시 브롱스의 한 가족 보호소에서 3살과 11개월의 두 남아가 칼상을 입고 욕조 속에 잠긴 채 발견이 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환입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이 앞으로 10년에 걸쳐 총 350억 달러를 투입해 뉴욕 JFK와 라과디아 공항 그리고 뉴저지 누아크 공항에 대한 대대적인 시설 공사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상희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JFK와 라과디아 공항, 뉴아크 공항을 대상으로 터미널 확장 및 게이트 추가 등 대대적인 시설 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JFK 공항에는 150억 달러를 들여 새로운 국제 터미널을 건설하고 기존의 4번, 6번, 8번 터미널 공간이 확장될 예정입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JFK의 새로운 최첨단 터미널을 건설하는 것은 뉴욕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우리 비전의 핵심이라며 프로젝트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완공되면 뉴욕을 찾는 승객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JFK 공항 기존 터미널 1, 2, 3 부지에 23개의 신규 게이트와 세계적 수준의 편의시설, 보안 시스템을 갖춘 240만 스퀘어피트 규모의 국제선 신규 터미널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라과디아 공항의 경우 이미 80억 달러를 들여 시설 확장에 들어갔으며 뉴욕 리버티 공항의 경우 국제공항의 터미널 A 확장 공사가 이미 완료돼 연말까지 추가로 33개의 게이트가 확보될 예정입니다. 항만청은 연간 1,360만 명 이상의 여행객들이 뉴아크 공항 터미널 A를 이용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여행 전문가들은 항만청의 주요 공항 확장 공사로 휴가나 명절 등 공항 이용객들이 몰리는 시즌에 여행객들의 편의성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지난주 추수감사절에는 팬데믹 발생 이후 여행 수요가 폭증해 2019년 기준 여행객 숫자가 98%까지 회복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는 연말 연시에도 역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여행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에서 집주인이 세입자를 대상으로 범죄 기록을 조회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의회 51명의 의원 중 30명이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체포 또는 범죄 기록에 근거한 주택 차별 금지 조례안은 지난 8월 키스 파워스 시의원이 대표 발의해 오는 12월 8일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첫 공청회를 앞두고 있으며 시의원 51명 중 최소 30명이 해당 조례안에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도 이 조례안에 찬성 의사를 밝혀온 만큼 시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시장의 서명을 거쳐 내년 내에 법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례안은 집주인이 세입자를 결정하는 모든 단계에서 범죄 기록을 조회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만약 범죄 기록 때문에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뉴욕시 인권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함께 살고 있는 1가구 혹은 2가구 주택에는 예외가 적용되며 성범죄 기록에 대해서는 조회가 가능합니다.
한편 뉴욕 시형 아파트 입주자 선정 시에는 여전히 범죄 기록 조회가 가능합니다. 연방법에 따라 예비 세입자 배경 조사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범죄 전적이 있는 예비 세입자를 거절하려면 다른 집을 구할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합니다. 뉴욕시에서 지난해 세입자 범죄 기록 조회를 금지하는 비슷한 조례안이 발의됐지만 당시 집주인 권익 옹호 단체와 부동산 업계 등의 로비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미국 고용시장에서 4년제 대학 졸업이라는 학력 요건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들이 대학 졸업장보다는 기술과 경험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구글, 델타항공, IBM과 같은 기업들이 특정 직군 채용에서 학력 기준을 낮추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싱크탱크 버닝글래스 인스티튜트에 따르면 11월 현재 미국에서 대졸 이상 학위를 요구하는 채용 공고는 41%로 2019년 46%보다 5%포인트 감소했습니다. IBM은 미국 내 일자리의 과반을 4년제 대학 졸업장 없이도 지원할 수 있게 개편했고, 델타항공은 올해 초부터 조종사 신규 채용 때 4년제 대학 졸업장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글은 미국에서만 10만 명 이상이 디지털 마케팅과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등의 분야에서 대학 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수강을 마쳤다고 밝혔으며, 구글 외에 150개 기업이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민간 기업뿐 아니라 메릴랜드 주정부도 대졸 요건을 없애 고졸자 채용을 늘리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레리 호건 주지사가 이러한 방침을 밝힌 뒤 5월에서 8월 채용된 주 공무원 가운데 대졸 미만 학력자는 전년 동기보다 41% 급증했습니다. 조시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 당선인도 비슷한 정책을 공략했다는 점에서 메릴랜드주의 실험이 다른 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9월 현재 미국 기업들의 구인 건수는 1,070만 건에 이르지만 실업자 수는 그 절반을 조금 넘는 580만 명에 불과합니다. KBTV 뉴스 박진호입니다. 미국 내 단기 취업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H-2 비자의 발급 대상 국가에 한국이 다시 포함됐습니다. 특히 2022-2023 회계 연도에 H-2B 비자의 쿼터는 지난해에 비해 2배로 발급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홍찬호 기자입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매년 H-2 비자 발급 대상 국가를 갱신 발표하고 있는데, 내년도 대상 국가에는 한국을 포함해 총 88개국이 포함됐습니다. 이는 올해 87개 국가에서 에스와티니가 추가돼 한 곳이 늘어난 것입니다. H-2 비자는 농업 부문 계절적 단기 취업 비자인 H-2A와 농업 부문을 제외한 모든 다른 분야를 커버하는 H-2B로 구분됩니다. 특히 H-2B 비자는 미국 내에서 구인하기 어려운 산업을 위해 임시로 해외 인력의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로, 고용주가 미국 내에서 비농업 부문 노동이나 서비스, 즉 건설, 조경, 호텔, 식당 등 업종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이민자 노동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자격 요건이 맞는 경우 매년 1년간 연장할 수 있고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매 회계 연도마다 H-2B 비자의 쿼타는 통상 6만 6천 개가 할당되는데, 올해 2022에서 23 회계 연도는 추가로 6만 4,716개를 더해 총 13만 716개가 발급될 예정이라고 국토안보부가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올해 추가되는 H-2B 쿼타 중 2만 개는 IT와 중남미의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 3개 국가 출신 신청자들에게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4만 4,716개를 다른 국가 출신 신청자들에게 할당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연방 당국은 H-2B 비자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 전단팀을 신설해 비자 유지 관련 신분 위협, 노동 착취적 고용 환경, 미국인 노동자들의 고용을 제한하는 비자 남용 등의 문제에 대해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미국에서 총기 폭력 및 범죄가 빈번해지자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 9개국 정부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여행 경보령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CNN은 호주, 캐나다, 영국, 이스라엘, 프랑스, 독일, 멕시코, 뉴질랜드, 일본 등 가까운 동맹국들이 미국을 여행하는 자국민들에게 특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이들 국가가 미국행 관광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면서 모국에서라면 하지 않아도 됐을 예방 조치라도 미국에서는 취할 줄 알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뉴질랜드는 테러 위협을 이유로 미국을 대상으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의 2단계 여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뉴질랜드는 여행 안전 경보를 안내하는 자국 외무부 홈페이지에서 미국 당국의 총기 사고 현장 대응 요령 팸플릿을 여행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여행 안내 홈페이지에는 총기 범죄가 미국의 주요한 안전 위협 요인이라며 총기 범죄 발생 시 방 안에 숨어 무거운 가구 등으로 출입구를 봉쇄하라, 소리를 내지 말고 휴대전화도 무음으로 설정하라는 등 미국 현지에서 총기 사고에 연루될 경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요령을 안내했습니다. 호주, 캐나다, 이스라엘 등의 경우 미국에서 통상의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당부했으나 미국의 총기 사고 발생 위험이 자국보다 크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관광객이 연루되는 폭력 범죄, 총기 범죄는 드물다면서도 혼자서 특히 밤에 여행객이 적은 장소를 지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한국도 미국을 여행 자제 대상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여행객에게 혐오 범죄 피해 가능성, 빈번한 총기 사고 등을 거론하며 전체 4단계 여행 경보 가운데 되도록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하고 체류 기간에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하라는 취지의 2단계 경보 수준을 내렸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 웨스체스터에서 출발한 경비행기가 워싱턴 DC 인근에서 추락하는 아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기체는 불행 중 다행으로 고압선망에 걸려 땅으로 추락하진 않았지만 그 여파로 일대의 대규모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방항공국 FAA는 어제 오후 5시 30분경 뉴욕에서 출발한 무니 M20J 기종의 경비행기가 워싱턴 DC에서 북쪽으로 약 48km 떨어진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빌리지에서 고압 전선에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경비행기가 고압선 망에 걸려 땅에 추락하지 않은 덕에 인명 손실은 없었지만 이 사고로 일대 12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고 신호등 전원이 차단돼 인근 도로가 폐쇄됐습니다. 해당 지역의 공립교와 대학교가 휴교하는 등 크고 작은 여파가 따랐습니다. 소방당국은 비행기가 사고 직후 지면으로부터 약 100피트 높이의 고압 전선에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Which means crews have to go up to the wires themselves to put clamps or cables onto the wires to then ensure that there's no static electricity, no residual power. So the static and grounding issue. 대형 크레인을 동원해 탑승객 2명에 대한 구조 작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파손된 송전탑과 고압선에 전기가 남아있을 수 있어 난항을 겪었다고 전했습니다. Absolutely, we are in communication with them. We have their cell phones. We are moderating the use of that cell phones to conserve the battery of those devices while they're up there. But we have regular check-in intervals with them. Then we are making those communications. How are they? 다행히 조종사들도 크게 다치지 않았고 탑승객들의 생명에도 모두 지장이 없었지만 저체온증과 심각한 외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몽고메리 소방구조대는 이날 사고 지역에 안개가 많이 꼈고 날씨가 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전을 겪은 인근 마을의 전력은 약 6시간 만에 복구됐으며 비행기가 충돌한 전력선 인근 현장은 수습을 위해 한동안 폐쇄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 브롱스의 한 가족 보호소에서 불과 3살, 11개월 된 두 남아가 칼로 인해 생긴 자상을 입고 욕조 속에 잠긴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두 아이의 엄마를 체포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토요일 저녁 8시경 핏덩이 같은 11개월 영아와 3살 배기 아들이 목에 칼로 인한 자상을 입고 욕조 속 물에 잠긴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아이들의 엄마인 24세 여성 디몬 플레밍을 체포했으며 두 부부 간의 분쟁이 결국 아이들의 죽음을 초래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웃들은 지난 금요일 밤 부부가 비명을 지르며 심하게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경비원도 그날 밤 아이 아빠는 가족 보호소 밖에 주차된 차에서 잠을 잤고 플레밍은 절대 그를 들여보내지 말라고 자신에게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로부터 걸려온 첫 번째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했을 때 알몸 상태로 부엌에서 무언가를 태우려고 하는 플레밍을 발견했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반복하는 그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소식을 듣고 아파트로 달려간 남편이 발견한 것은
그곳에서 물이 담긴 욕조 속 옷더미에 덮여 있는 아이들의 사체였습니다. 경찰은 같은 아파트 이웃들로부터 두 번째 신고 전화를 받고 다시 한번 출동했고 두 아이의 목과 몸통 부분에서 다수의 칼상을 확인했습니다. He was screaming hysterically, screaming, "Help me!" And I came in to open my door, and I see him coming down the hall with the two boys in his arms. And what did they look like? They were dead. They were dead. There was blood everywhere, covered them. 어제 아침 현장에는 어린 두 희생자를 위한 추모가 이어졌습니다. 플레밍은 두 건의 살인 혐의로 기소됐으며 정신과 검사와 경찰 조사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는 지난 10월 신한아메리카의 돈 세탁 방지 프로그램을 강화하라는 개선 명령을 내렸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FDIC는 신한아메리카의 돈 세탁 방지 프로그램과 관련한 감독과 인력을 확충하고 이사회의 내부 통제를 즉각 개선하라고 지시했으며 이와 함께 지난 2020년 9월부터 현재까지 의심스러운 각종 거래를 재검토하라는 명령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신한아메리카의 경우 지난 2017년에도 은행 현금 거래법과 자금 세탁 방지 프로그램 위반 등의 이유로 FDIC의 행정 제재 명령을 받은 이력이 있는데 이번에 다시 돈 세탁 방지 문제로 FDIC의 개선 명령 조치를 받은 것입니다. 최근 미국 내 총기 난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반자동 소총 등 공격용 무기의 일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 통과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격용 무기는 군용 자동, 반자동 소총에서 일부 기능을 제외하고 민간에 판매되는 총기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무기 일반 판매 금지 법안 추진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1994년부터 10년 동안 한시법으로 이런 법이 시행됐을 때 총기 난사 범행이 급격히 줄었다, 법이 일몰된 후 다시 크게 증가한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올해 사상자가 4명 이상인 총기 난사 사건이 600여 건 발생했습니다. 계절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20가지 모두의 예방 효과가 있도록 개발된 새 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이 동물 실험에서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에 따라 한 가지 백신으로 모든 유형의 계절 독감을 예방할 수 있는 만능 독감 백신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희망이 커졌습니다. 미국 과학진흥협회가 발간하는 과학저널 사이언스는 최신 후에 알려진 모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I형을 예방하는 다가 백신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지질 나노 입자 기술을 이용해 20가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을 설계했으며 동물 실험을 한 결과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CNBC는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이 전년보다 2.3% 증가한 91억 2천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이 9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최악의 인플레이션에도 기대 이상의 할인율이 매출을 끌어올린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평균 할인율은 30%를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세일스포스는 집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28%를 넘어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19년에 육박하는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쇼핑이 전체 온라인 쇼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추수감사절의 55%, 블랙 프라이데이의 53%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